리오프닝,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폭발적인 수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폭발적이긴 해. 그쵸? 팔리는 것도 더 팔리는 건데 이 뜨거운 홍대의 밤, 이태원의 밤을 잡으려는 주류 회사들의 치열한 마케팅. 네. 마케팅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복귀할 줄은 몰랐어요. 그죠? 사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용찬 기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급히 이제 주코 빨리 와. 열심히 일을 시켰죠.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도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경제 기자의 출입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통산업부라는 부서에서 식품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식품에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음식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까지 제가 출입을 하거든요. 담배는 안 피지만. 네. 그래서 술 중에서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된 종목 하이트 진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처가 사실은 식품이랑 이쪽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으면서도 산다를 네. 생각하는 그 그쵸, 종목을 그쵸. 가져오신 거죠. 네, 또 아무래도 출입처다 보니까 안 산다라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좀 애정이 담겨 있는. 있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산다 입장에서 좀 질문을 네. 출입 기자님한테 던지는 걸로. 네, 그렇게 해보죠. 사실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잠깐 떨어졌었다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019년에 테라와 그 진로이즈백이 나오면서 막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막 오르다가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네 이러면서 지지부진했다가 한 올해 3월쯤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이렇게 또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 맞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그렇지만 뭐 외식 기업이나 급식 기업 이런 것들 주가 그래프 보시면 이제 정부가 방역을 풀고 쪼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리오프닝에 뭔가 반응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하이트 진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순수하게 술만 팔아요. 네, 그러니까 소맥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맥 회사. 네, 왜냐하면 하이트라는 맥주 회사랑 이제 진로라는 소주 회사가 합병을 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 소주랑 맥주에서 나와요. 그러면 10%도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맥주가 33%, 소주가 6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2019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랑 진로이즈백이라는 상품을 히트시키면서 거의 뭐 이 시장을 잡아먹었죠. 유흥용 시장을 특히 잡아먹었죠. 근데 제가 술만 판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수 부문이 있어요. 먹는 물. 그 하이트 진로의 생수 부문의 제품이 석수. 그 다음에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그냥 소맥만 마시진 않잖아요. 하이볼이나 아니면은 화요에다가 토닉 워터를 섞어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토닉 워터도 생수 부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소맥 회사예요. 네. 소맥 회사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은 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주류 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흥용 시장이랑 가정용 시장으로 나뉘어요. 유흥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네. 노래방 다 그냥 집 밖에서 마시면 다 유흥용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가정용은 이제 뭐 대형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데서 우리가 사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술을 생산을 해서 회사가 출고를 해요. 그 출고가는 동일한데 그냥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소주는 한 병에 2,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당 가면은 5,000원을 주고 마시잖아요. 그 이유가 출고를 한 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식당은 뭐 1차 도매, 2차 도매 이렇게 유통 과정에 많다 보니까 마진이 붙어가지고 좀 더 비싼 거고 어쨌든 제품을 출고하는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그래서 두 개 섞이지 말라고 이 소주에 잘 보면은 가정용 맞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두 개 시장이 나눠져 있다. 네네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가정용보다는 유흥용이 더 큰 거죠.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보시면 유흥용이랑 가정용이 거의 한 1대1 정도였는데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조금 유흥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냥 1대1 정도다라고 1대1 정도.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시장 중에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먹던 술만 마시는 시장은 당연히 가정용이겠죠. 그럴 수 있겠네. 원래 유흥용은 남들이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 가만히 있으면 테슬라 주세요. 이러면 나도 네네네. 테슬라 먹어야 되는 짱이 거니까. 테슬라 좋아하시나 보다.
막 이런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이제 가정용은 자기의 기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정용 시장에서는 일단 오비 맥주가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스가 가정용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이제 2위가 진로의 테라. 로 그 2위인데 그 둘의 점유율 차이가 한 40%대 20%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격차가 크고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가정용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유흥용 시장은 이게 또 어디에서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019년에 딱 테라랑 진로이즈백이 나왔을 때 메리츠 증권에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그때 주요 수도권의 핵심 상권들 있잖아요.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뭐 홍대 이런 쪽에서는 테라의 점유율이 60% 정도였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테라는 생각해보시면 컨셉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에 쫙 뿌려서 거기에서 이제 맥주 시장을 다 잡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이트 진로는 가정용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따지자면 약한데 유흥용 채널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진 회사다. 요건 맥주였고 또 소주는 하이트 진로가 좀 잘하긴 합니다. 차미슬러 대표되는 그 소주 브랜드가 6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제 처음처럼으로 대표되는 롯데칠성 음료가 한 13% 정도라고 하니까 소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위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일단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증권가 예상이 많긴 많아요. 근데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왜 최근에 소주랑 맥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식당 주인이라면 야 어차피 팔 거 지금 쌀 때 미리 사놓자. 이런 수요들이 1분기에 몰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에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식당에는 소주와 맥주가 냉장고를 다 채우고 있어서 그거 이제 먹는 거고 2분기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요 가수요라고 말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사두는 비축하는 수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은 1분기 예상치가 매출이 한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한 2% 정도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가수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리오프닝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폭발적인 수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폭발적이긴 해.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면은 저녁 자리를 예약을 하는데 보통은 뭐 당일이나 아니면 전날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일주일 전에 미리 선점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자리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회식도 많아졌고 또 주류 소비도 많아졌는데 가수요 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2분기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잘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에 쟁여놓은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먹을 거다. 팔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시면 그 1분기랑 2분기 둘 다 안 좋긴 했는데 안 좋았던 정도가 2분기에 더 컸어요. 그 말은 올 2분기에 기저 효과가 더 클 거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실적 부문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리오프닝으로 그러니까 열리는 건 좋은데요. 이 안 산다는 입장에서 보면 팔리는 것도 더 팔리는 건데 이 뜨거운 홍대의 밤, 이태원의 밤을 잡으려는 주류 회사들의 치열한 마케팅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그 마케팅 비용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용 시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선호가 가정용보다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판촉 활동도 하고 뭐 광고 선전비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그런 거 집행하더라도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원래 그 하이트 진로가 유흥 시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점유율,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게 좀 적용이 된다면 광고 선전비, 판촉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그 리오프닝의 효과가 똑같은 주류주라도 롯데칠성보다는 하이트 진로에서 더 클 수도 있다.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마신다는 게 이제 Q의 얘기라면 요새는 다 인플레잖아요. 안 오르는 게 없고 삼겹살집 가면은 뭐 인당 뭐 2만 원, 3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때인데 그 인플레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찾는 기업은 이 인플레이션을
고객한테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네. 하이트진로는 얼마나 고객들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식음료 업체들이 가격 전가력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은 소비자랑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도매업체한테 납품하고 아니면 식당한테 납품하고 이런 가격은 잘 올려요. 그런데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단 말이죠. 정부 눈치를 본다는 거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식품업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니다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제품 출고 가격이 맥주가 6년 만에, 소주가 3년 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비용이 늘더라도 다 감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한 거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P도 올라가면서 Q도 올라가고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격 저항이 미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술을 마실 거고 올려봤자 많은 돈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놀자고 모인 자리에 1,000원 올랐으니까 막 안 먹어야지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서 햇반이나 과자 같이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술은 유흥시장에서 소비가 그쵸? 되는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 가격 저항이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게, 먹는 거나 특히 뭐 술이나 이런 거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나만 그런가? 가격이 올라도 마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력은 높을 수 있으나 이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올릴 수 있는 만큼 한도 것은 못 올리는 부분이 있다. 뭐 네. 이런 말이죠. 네네네. 이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지금 원재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네. 소주 만드는 뭐 타피오카, 맥주 만드는 뭐 밀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그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 가격은 이미 제품 판가 인상에 반영이 됐어요. 2월에 올릴 때 다 네네, 올렸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주정이라는 것도 이 회사 주류 회사들이 사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주정 업체들이 모인 대한 주정 협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주정을 사오는데 이제 그 협회에서 가격을 올렸으니까 이 주류 회사들도 올린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고 올린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지금 전가를 한 거긴 한데, 원료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식품업체나 주류 업체들이 부담이 되게 큰 상황이다. 원재료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올해 만들 술에 대한 그런 원재료는 보통 작년에, 그러니까 선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한 뭐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 정도 가격에 거래를 할게요라고 선구매를 하는데, 이런 선구매 물량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원재료의 수급 문제나 원재료 가격의 부담이나 그런 거는 일단은 없어요. 적어요. 1년 전 거를 미리 사놓는다고 하면 그럼 내년 거는 지금 사겠네요? 그거의 부담이 이제 좀 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샀던 거, 그다음에 지금 조금 사들이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니까 이런 원재료 부담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얘기인데, 이 브랜드 경쟁력이 있어야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펩시는 가격을 못 올려도 코카콜라는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이트진로가 그런 경쟁력이 있을까요? 시장 점유율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소주 시장과 맥주 시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주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6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방 소주들 뭐 린이라든지 또 뭐 있죠? 린, 뭐 입세주, 오은데이 네. 뭐 이런 거. 그 소주들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한 이 테라랑 진로이즈백이 굉장히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브랜드의 힘이 어쨌든 나중에 그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에 내려가면은 무조건 그 지역 소주 먹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진로이즈백 먹는다. 네네네. 뭐 이거는 정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진로이즈백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해요. 그 왜 두꺼비 가방, 두꺼비 소주, 두꺼비 피규어 막 이런 있죠, 거를 있죠. 파는데, 이게 상설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다가 판교에도 갔다가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 투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는 것도 뭔가 이제 지역의 그런 소주들에 대한 선호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수도권의 진로이즈백을 좀 홍보하고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진로이즈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0년 그래프를 보면 사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 10년 동안 막 이렇게 우상향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수 기업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5천만 인구가 술을 더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더 많이 먹겠어요. 수주가 뭐 빠질 때 이렇게 뭐 잠깐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회사들 측에서도 이미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해외 수출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소주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소주를 외국인들이 먹는다? 네, 소주의 세계화 이런 거죠. 왜냐면 맥주는 이미 너무 많은 브루어리들이 있고 너무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미 더 잘 만드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K 소주인 거죠. 여태껏 외국인들이 보지 못한 이 K 증류주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보드카인데 3,000원밖에 안 해? 이런 건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술 도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입맛이 아니라 글로벌리 좀 저도주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40도, 50도짜리 보드카랑 소주랑 비교했을 때 소주는 정말 귀여운 술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높은 도수의 술이어서 맥주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해외에 나가봤더니 더 센 형님들이 너무 많아서 아, 소주는 저도주라서 좋다. 오히려 그런 트렌드에 부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소주를 수출할 때도 그냥 우리가 아는 투명 소주가 아니라 과일 소주 기억하시죠? 아, 뭐 유자 이런 거요? 이 하이트 진로의 과일 소주 라인이 애 이슬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자몽의 이슬, 자두의 이슬, 청포도의 이슬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굉장히 잘 팔린대요.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 성장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특히 거기는 엄청 센 고도주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주가 저도주에 속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펀치 형태로 과일 소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과일 화채처럼. 화채 먹듯이. 네네네. 이 큰 여기다가 역시 과일 스케일이, 담고 예. 과일 소주 부어서 틱톡에서 이제 챌린지 같은 거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K 컨텐츠와 함께 소주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죠. 이 술이 뭐길래 사람들이 대체 저 마시면 초록병은 뭐냐? 네, 마시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아. 싸우기도 하고 얘가 뭐길래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그런 것도 네, 수요도 있다고 충분히 있을 하더라고요.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이게 소주가 밖에 나가면 갑자기 이렇게 저도주로 쭈구리가 되지만 국내 주류 시장 안에서도 저도주 바람이 불면서 와인 많이 마시고 전통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좀 이런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소맥을 대거 말아야 돈이 들어오는 하이트진로 입장에서는 이거 좀 불안한 요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용 시장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홈술이 많아지니까 토닉 워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닉 워터를 뭐 제로 칼로리 버전으로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이트 진로가 와인 수입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와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확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아직 하이트 진로는 좀 유흥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가정시장 그 공략하려고 테라도 원래 500ml짜리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싹 줄여서 뭐 300ml 정도로 이제 한 입에 한 입? 한경제 기자의 한 입은 300ml입니다. 작은 과자 봉지와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용량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즘 캘린더를 보시면 약속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약속을 나가면 뭐 하십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유흥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소맥을 양껏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시장에서 이 하이트 진로가 굉장히 잘 플레이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맥이 더 많이 팔릴 것 같긴 해요. 바로 작년보다는. 회식에서 소맥 말고 이런 문화가 긴 트렌드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주류 시장은 좀 더 한 명 한 명의 그 니즈를 맞추는 그런 술들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 회기라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진짜 바쁜데 와준 경제 기자 너무 고맙고 네,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네.